안녕하세요. 산타는 제이선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산이 가장 예쁜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모두 생각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꽃이 가득 핀 겨울 설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모두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인데요. 저는 보시듯 정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풍경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경을 보러 선뜻 나가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겨울산의 혹독함과 위험함 때문일 겁니다. 오늘 영상은 아름다운 설경을 안전하게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지난 3년간 겨울산을 다니며 알게 된 모든 노하우를 탈탈 털어 넣었으니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아름다운 설경을 안전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겨울산 10계명 첫 번째는 바로 겨울 장비의 중요성입니다. 겨울산은 춥고 바람이 많이 불어 체온이 떨어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장비는 필수입니다. 막연하게 겨울 장비라고 하면 어떤 것이 필수인지 알기 힘든데요. 대표적으로 눈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아이젠이 있습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등산할 땐 아이젠을 무조건 가지고 다니셔야 하는데요. 비록 한동안 따뜻해서 눈이 녹았다고 하더라도 북사면에 음지가 있어 빙판길이 있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무겁더라도 항상 소지하셔야 하고요. 그 외에도 눈을 밟을 때 신발이 젖지 않도록 방수가 되는 등산화, 눈이 많이 쌓였을 때 발목으로 신발에 눈이 안 들어오게 막아주는 스패츠, 적절한 겨울 등산복, 귀와 머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방한 모자, 손시림을 방지해주는 장갑 등은 필수이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목과 얼굴의 추위를 막아주는 넥워머, 손시림과 휴대폰 방전을 막아주는 핫팩, 따뜻한 물로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온병, 두터운 장갑을 끼고 휴대폰 조작을 쉽게 해주는 터치펜 등도 도움이 되니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겨울산 가기 전에 알아둬야 되는 점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싼 장비가 필수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만든 겨울 등산복 영상을 보시면 꽤나 고가의 제품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고가의 장비는 전혀 필수가 아닙니다. 몇 가지 원칙만 알면 훨씬 더 저렴한 장비로도 충분히 안전하게 겨울산을 다닐 수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고가의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에 등산복 리뷰를 위해 고가의 장비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 겨울 등산복에 대한 자세한 영상을 제작하였지만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최대한 땀이 안 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이 없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세팅이 쉬운 편이고요. 겨울 산행 중에 땀이 날 것 같으면 미리 옷을 벗어서 체온을 낮춰야 하고요. 능선에 올라서거나 휴식을 위해 멈출 때는 추워지기 전에 미리미리 옷을 입어 체온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땀이 났을 때를 대비해 땀이 마르지 않는 면 티셔츠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요. 통풍이 되지 않아 땀을 말려주지 못하고 젖으면 보온력이 떨어지는 오리털이나 거위털 패딩은 식사나 일출을 기다릴 때처럼 장기간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 등산복에 투자를 하실 때는 가장 안에 입는 베이스 레이어에 가장 먼저 투자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등산복도 중요하지만 등산을 할 때 가장 힘든 건 손끝, 발끝, 귀끝이니 장갑과 양말에 신경을 더 많이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땀이 많으신 분들을 위한 제 세팅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해놓은 제 영상이 있으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겨울산 10계명 세 번째는 등산하는 산의 날씨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겨울산의 혹독함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겨울산으로 유명한 소백산에선 똑바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 비일비재하고요. 겨울 설악산은 체감온도 영하 40도가 넘어가는 혹한의 추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전 그리 비싸지 않은 장비로도 겨울산 문제없이 다닐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적절한 장비 없이 이런 혹독한 날씨를 만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 확인은 필수이고요. 일반적인 날씨가 아니라 산악 날씨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날씨는 도심의 날씨를 보여주지만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기상청에선 따로 산 정상의 날씨를 알려주는 산악 날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곳은 더보기란에 링크했으니 즐겨찾기 해놓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매일 오후 5시에 3일 후 날씨가 업데이트되니 등산을 하기 2-3일 전에 미리 날씨를 확인하여 그에 맞는 장비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겨울 등산 경험이 많지 않으시다면 체감온도 영하 20도 이하, 바람이 초속 6m가 넘어간다면 등산을 안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겨울산에선 움직이지 않으면 체온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 곳에선 멈춰서 식사를 하거나 일출을 기다리시려면 여벌의 방한용품을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겨울산 경험이 많지 않다면 무턱대고 소백산이나 설악산처럼 힘든 곳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제가 뒤에 설명해드릴 비교적 쉬운 곳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높고 추운 곳을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겨울산을 가기 전에 알아야 하는 네 번째는 겨울산은 다른 계절보다 체력 소모가 훨씬 더 크다는 점입니다. 비록 똑같은 산이라고 하더라도 체력이 1.5배에서 2배 정도는 빨리 소진되는데요. 우선 다른 계절에 비해 가방이 무거워 더 힘들기도 하고요. 아이젠을 착용해도 눈 때문에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아 평소엔 큰 어려움 없이 올랐던 산이라고 하더라도 겨울엔 훨씬 더 힘들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 있을수록 체력 소모는 더 심해지는데요. 행여 눈 덮인 등산로에 길을 내는 러셀을 한다면 체력 소모는 2배가 아니라 3배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평소 자신의 체력보다 쉬운 코스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겨울철에는 종주는 하지 않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겨울철 등산을 하시기 전엔 가시려는 코스의 거리, 획득고도, 평균 소요 시간 등을 꼭 확인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산을 오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겨울산 10계명 5번째는 겨울산은 날씨가 다른 어떤 계절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겨울 등산의 꽃은 대기 중에 수증기가 사물에 붙어 생기는 상고대와 나뭇가지 위에 쌓여있는 눈꽃인데요. 아무리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상고대와 눈꽃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산을 갈 땐 어디를 갈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날씨를 보고 눈꽃이 필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눈이 내린 다음 날 가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으니 방금 말씀드린 산행 날씨를 확인하고 산행지를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눈이 온 다음 날이라고 하더라도 적설량이 얼마 되지 않고 습기를 머금고 있지 않은 마른 눈, 즉 건설일 경우엔 눈꽃이 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눈이 오지 않아도 습도가 높고 바람이 세면 상고대가 두텁게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람이 초속 3m 이상, 습도가 90% 이상이면 상고대가 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저야 겨울산을 많이 다녀봐서 날씨를 보면 눈꽃이 필지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는 국립공원에서 제공하는 CCTV를 보면 눈꽃 유무를 알 수 있는데요. 덕유산, 소백산, 태백산은 CCTV로 눈꽃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산행 전날 미리 확인하고 산행지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CTV를 볼 수 있는 곳 역시 더보기란에 링크를 해놨으니 즐겨찾기 해두시고 틈틈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겨울산 가기 전에 알아야 하는 점 6번째는 겨울산은 되도록 일찍 산행을 시작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겨울산의 꽃인 눈꽃과 상고대는 비록 영하의 기온이라고 하더라도 일출 이후 햇볕을 만나면 급속도로 녹아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겨울에 가장 좋아하는 풍경인 코발트 블루의 하늘과 새하얀 눈꽃 조합은 너무 예쁘지만 햇볕을 만나면 눈꽃이 빠르게 녹아내리는 경우가 많아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또한 겨울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산행 시간이 평소보다 길고요. 해가 짧아 어두워지기 전에 하산하기 위해서는 등산을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출 시간에 맞춰 들머리에 도착하는 편이고요. 물론 날이 충분히 추운 날이거나
눈이 정말 많이 온 다음 날이라면 늦게 가도 멋진 풍경을 보실 수 있지만 그래도 눈꽃을 볼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으시면 아침에 일찍 산에 오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겨울산 10계명 7번째는 도로 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겨울산을 보기 위해선 눈 온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서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마 도로 제설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담당 지역의 공식적인 내용이라거나 100% 확실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 경험에 비춰보면 고속도로와 강원도 국도 제설은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론 눈 온 다음날 새벽 해발 1000m가 넘어가는 한백산 만항제, 개방산 운두령, 태기산 양구두미제 같은 곳들도 제설이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을 갈 땐 제설 걱정을 잘 안 하는 편인데요. 다만 저 같은 경우 진부 톨게이트 빠져나가는 곳에서 조심성 없이 평소처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고는 사실 제설의 문제라기보다는 제 부주의가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비록 제설이 잘 돼 있어도 눈길 운전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지역을 벗어나면 제설 걱정을 좀 하셔야 합니다. 제 경험을 비춰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눈 온 다음날 소백산 천동 코스를 갔었는데요. 단양에서부터 다리안 관광지까지 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1km 남은 지점에 오르막을 오르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km 전에 주차를 하고 걸어갔던 기억이 있고요. 그 외에도 눈 온 다음날 어이곡 방면도 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스노우 타이어가 아니라면 꽤 불안했을 것 같은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리산 눈 소식을 듣고 저녁에 버스를 타고 원지터미널에 내려 중산리까지 버스로 갈 예정이었는데요. 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버스가 중산리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전 원지에서 내리자마자 서울행 버스를 다시 탄 슬픈 기억이기도 한데요. 이렇듯 강원도 지역이 아니라면 제설이 빨리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셔서 산행지를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눈꽃 산행을 다니실 예정이라면 스노우 타이어를 추천드리고요. 비상시를 위해서 스노우 체인도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겨울산 가기 전에 알아야 하는 점 8번째는 눈이 오면 국립공원 통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겨울산으로 유명한 산은 몇몇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립공원인데요. 국립공원은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공단이 있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안전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공원을 위주로 겨울 산행을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국립공원은 눈이 많이 오면 안전을 위하여 통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인의 판단으로 통제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상청에서 대설주의보나 경보가 발표되면 무조건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대설주의보가 적설량 5cm 이상이기 때문에 눈이 오면 10번에 8번은 통제되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 올 때는 못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눈 온 뒤 통제가 해제되는 시점인데요. 대부분의 산들은 특별히 눈이 많이 온 상황이 아니라면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된 다음날 아침 바로 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은 대부분 다음날 해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 개의 산은 워낙 큰 산이다 보니 실제로 등산로를 확인하고 안전하다 판단이 되면 이후에 통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눈 온 다음 날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산들이라고 하더라도 눈이 많이 오면 해제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발하시기 전에 국립공원 탐방 통제 정보 페이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개인적인 경험으론 실제로 통제가 해제되어도 홈페이지에 반영되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국립공원 탐방 통제 정보 페이지 역시 더보기란에 링크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겨울산 가기 전에 알아야 하는 점 9번째는 겨울산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되도록 쉬운 산을 먼저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겨울산은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고 안전한 산에서 경험을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장비를 찾고 겨울 장비 운용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한계를 찾아 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비교적 쉬운 겨울산은 어디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쉬운 곳은 케이블카로 오를 수 있는 곳들인데요. 전 국민이 다 아는 덕유산, 용평 리조트가 있는 발왕산, 지난 겨울 개장한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가장 쉽게 눈꽃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해발 980m에서 시작하는 태기산, 해발 1300m에서 시작해 정상까지 1km밖에 되지 않는 한백산, 해발 1280m에 시작하는 한라산 영실 코스, 대부분의 구간이 평탄하여 어렵지 않은 선자령 등을 먼저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후에 태백산, 개방산, 지리산, 바래봉 같이 그리 어렵지 않은 코스들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라산, 백록담, 소백산, 설악산, 지리산과 같은 곳들은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혹독한 날씨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니 되도록 경험이 쌓인 후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얼마 전 제작한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는 눈꽃 코스에 대한 영상도 더보기란에 링크해 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겨울산 10계명 마지막은 사전 예습 철저입니다. 사실 9가지만 해도 좀 충분한 것 같은데요. 10가지를 채우고 싶어서 가시기 전에 제 영상 한 번씩 보고 가시면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전 지난 3번의 겨울 동안 다른 어떤 누구보다 멋진 설경을 많이 봤다고 자부하는데요. 그 멋진 풍경을 모두 영상으로 남겨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산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가시기 전에 제 영상 한 번씩 둘러보시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어디가 예쁜지, 주차는 어디에 하는지 등등을 아실 수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빼먹은 부분이라든지 다른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를 비롯하여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모두 잘 준비하셔서 멋진 설경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